손실급부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2부는 계속해서 박준순 이사님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과도 계속해서 저희 1시간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연속으로 해주세요라는 바람도 남겨주셨는데 스파르타 같은. 그만큼 저희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예. 오늘의 목표가를 채울 때까지는 네. 계속해서 끝까지 저희는 스파르타로 달려야 한다라는 점 350명 2부에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약간 낮추면 안 됩니까? 오늘? 안 됩니다. 오늘 분위기 약간 제가 봐선 321명이에요. 320명 정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분발해 주시고 네. 저희 2부에는 또 종목 진단과 함께 히든카드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도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공통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ISC. 예. 토마토 사랑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고요. 네. 지금 매수가보다 살짝 높습니다. 51,000원에 사셨는데 지금 52,600원이죠. 10%의 비중으로 딱 적절하게 담으신 것 같고, 궁금하신 거는 단기, 중기, 손절가, 뭐 상황 봐서 좋으면 중기까지도 가능하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좀 높긴 합니다. 그리고 ISC 관련해가지고 뭐 SKC와의 그런 관계, 이런 거와도 좀 더 해석을 좀 더 해달라는 분도 추가로 계시기 때문에 네. 이 ISC로 두 분의 이런 니즈를 모두 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투자 의견 잡으십니까? 네, 저는 일단은 매수입니다. 홀딩입니다. 홀딩. 보유 네, 의견으로 보유입니다. 가시고. 보유. 김영일 전문가는요? 저도 보유입니다. 네. 둘 다 보유시네요. 자, 그럼 우선은 이사님께서는 ISC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ISC가 지난달부터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맞아요. 역시 이 SKC와의 어떤 인수 관련된 기대감이 가장 또 컸던 그런 모멘텀이었죠. 지금 SKC가 이제 지금 얘네 지분 관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ISC의 최대 주주가 지금 헬리오스 제1호 프라이빗 에쿼티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뭐 몇몇이 있는데 지금 이 회사와 최대 주주와 그 다음에 SKC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뭐 인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ISC에 물어봤더니 아직은 답변을 뭐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양해각서는 체결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래서 이게 6월 20일 공시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뭐 한 달 이내에 재공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일단 구체화된 내용을 봐야지 뭔가 추가적인 방향성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단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익 매물이 엄청나게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상승 이후에 한번 계단형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올해 6월 달에 최고가를 만들었었는데 이 구간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일단 56,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일단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지금 최근에 한 달가량 유지됐었던 횡보 구간의 하단 부분을 잡아드렸습니다. 혹시나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면 또 매물이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 라인은 49,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당분간 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하단에서 뭐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고가권에서 한번 매도하시면서 이런 박스권 전략을 이용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줬을 때 어떤 조건인지도 봐야 되거든요, 다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고 나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두 회사의 만남 자체는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SKC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체전지 이쪽 소재 쪽으로 이제 기업의 어떤 사업 부분을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 이 ISC는 이 반도체 테스트 쪽에서는 워낙 유명한 회사죠. 뭐 반도체 아시는 분들이야 뭐 다들 아시는 기업 정도니까 일단 두 회사의 뭐 관계가 뭐 맺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시너지가 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도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달에 또는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 그때 한번 추가 전략을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SC 상승세 꺾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스권 대응도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인수의 진행 상황도 좀 꾸준히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이어서 김영일 전문가도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현재 단가에서는 장기 투자라는 말이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단가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높게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가는 무언가 최근에 나왔었던 이야기들이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나온 단가 수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단가가 이미 지금 현재 단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장투는 올라가기 전에 바닥권에 있을 때 수급 들어오는 구간에 잡으셔야 되지 지금은 대응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 먼저 안내드리고 일단 이제 SKC 인수권에 대해서는 뭐 이제 당연히 ISC 쪽이 조금 더 이제 좋은 방향성이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현재 어찌됐든 뭐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는 ISC가 뭐 사업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워낙에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세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SC가 좋은 기업인 거는 또 이제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은 말씀드렸듯이 좋았던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죠. 인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러면서 실적도 워낙에 견조하게 나오면서 결국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단가가 역사적인 신고가 부분이에요. 여태까지 올라온 적이 없었던 단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역사적인 신고가에 도달을 한 종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다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욕구가 있는 단가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다, 추세를 이탈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던져버릴 수가 있는 단가가 현재 단가다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리고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손절가는 저는 이 49,500원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저점 잡았었던 구간으로 형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목표가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전 고가 부근을 한번 뚫어줘야 되잖아요. 이전 고가 부근이 또 57,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형성을 하려면 57,000원 구간을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57,000원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52,600원이잖아요. 현재 단가가. 그런데 지금 현재 약 5일선과 21선을 지금 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이제 매수가가 51,000원 수준으로 높으시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해버리면은 49,000원대 가버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이 구간에서 또 이탈을 하게 되면 손실폭이 커지는 거고 49,000원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더라도 손실로 전환이 되시잖아요. 지금 수익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고점 부근에서 이미 이제 한 차례 또 고점을 찍었다가 차익 실현이 살짝 나온 단가다라고 한다면 뭐 큰 수익에 대한 욕심보다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는 11선에서 21선 이 구간을 이탈하면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만약에 조금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49,500원까지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뭐 추가적으로 반등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 57,000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ISC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동시에 들어봤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죠. 자, 두 분 다 보유이고요. 박철순 이사께서는 이제 56,000원, 그러니까 바로 최고가 종가 기준은 아니고요. 57,000원 바로 밑에서 목표가 잡아주시면서 손절가 49,000원 보셨고요.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는 그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57,000원 거의 비슷한 레인지인 것 같아요. 손절가 49,500원이니까 최근에 이 가장 밑에 단 가격 그리고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하회하면은 바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다시 한번 스피드 종목 진단, 실시간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TV로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요. 나 지금 이 시간 꼭 종목 진단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네. 유튜브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전화상담 02-325-8200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2부에도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ISC 상담받으신 토마토 사랑님께서 두 전문가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서 하트도 남겨주셨고요. 네. 우리 초대박님 2부 출석 체크하셨네요. 그리고 4차 산업 반도체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구레구레구레님 잘 오셨습니다. 물소리님께서도 또 종목 남겨주셨는데 저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출발하니까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HB 솔루션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네. 세상 밖으로 님께서 올려주신 뭐 오늘 야 진짜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게 23% 급등을 하면서 19,410원. 그러니까 사셨던 가격이 16,000원이니까 수익이 나 있는 상태시고요. 비중 25%. 자, 오늘 무상증자 300%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회사가 좋은 건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얼만큼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HB 솔루션 오늘 아주 핫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HB 솔루션 뭐 좋은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벌써. 네, 네, 네. 일단 뭐 지금 OLED 쪽에서 기대감이 좀 있고요. 장비 쪽도 매출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앞으로도.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는 무난하다 굉장히. 다만 지금 주가의 급변동을 줄 수 있는 이 무상증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응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오늘 지금 공시를 봤더니 한 주당 3주를 주는 300%짜리 무상증자입니다. 그럼 이제 권리락 때는 이제 가격이 4분의 1로 줄겠죠. 그리고 신주 배정일 날 한 주당 3주씩 10주 갖고 계시면 30주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저라면은 일단 조심해야 되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신주가 상장되는 날 특히나 이렇게 1대 다일 경우에는 신주 상장 이전부터 주가 희석에 대한 어떤 리스크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상장일 날은 오르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 전부터 좀 미리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계속 들고 가실 거라면 그러면 신주 상장일 전에 주가가 밀릴 때는 반드시 비중을 줄이시거나 현금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신주 배정 기준일이 7월 13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전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만 무상 증자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3일이니까 7월 11일까지는 보유를 하고 계셔야 그 다음에 주당 3주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에서는 추세가 아직 뭐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상방을 좀 열어놓으시고 7월 11일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권리락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가가 고점 만들고 내려오게 되면 굳이 무상증자를 뭐 받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미 지금 수익을 남기고 있는 건데 이 권리락 때 이후로 주가가 많이 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상방 좀 열어놓으시고 목표가는 제가 지금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자, 목표가는 현재가 기준에서는 매물대를 고려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사실 작년 이제 3월달, 4월달 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거든요. 물론 근데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더 뚫고 갈 수는 없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가 좋고 무상증자가 보통 호재로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라면 이 종목을 일단 한 22,000원 정도까지 1차 목표가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18,000원을 이탈했을 때는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제 3월달 고점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좀 더 밀린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좀 받쳐주는 것보다는 좀 더 차익 매물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좀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8,000원 정도를 단기 손절가로 좀 보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22,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주가 상장되기 전에는 혹시라도 나는 이걸 무조건 무증을 받을 거야 라고 해서 가지고 가는 상황이라면 신주 상장의 이정에 나머지 비중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HB 관련해서 HB 솔루션이죠. 예, 관련해가지고 무승 전략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22,000원이고요. 손절가 18,000원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요 가격 잘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네, 포스코 DX.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13,400원에 5%를 들고 있거든요. 아, 언제 사셨어요, 혹시 이거? 한
두 달 정도 됐나? 4월에 매수를 하셨어요. 아, 그러면 네네. 요거 19,000원 갔을 때 매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매수를 이후에 매수를 하셨구나. 해서 아. 한 10%를 제가 16,500원에 네. 수익을 보고 팔고 어. 5%는 지금 이제 전고점 이걸 돌파할 것 같아서 투자가 살아있을 것 기다리셨구나. 같아서 잘 들고 파셨네. 있었는데 오늘 오늘 갑자기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네. 이제 좀 일부는 대응을 잘 하신 것 같고, 그러게요. 이제 남은 5% 정도를 이제 요 급락에 또 잘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좀 키워봐야 이걸 될 것 계속 같은데. 끌고 가야 될지 어. 아니면 내일이라도 뭐 매도를 해야 될 건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 5%로 전고점까지 가능한 건지 대응 전략 체크해 볼게요. 김영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저도 포스코 DX에 대한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의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DX도 사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단가가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부근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 구간을 계속해서 쭉쭉쭉 밀고 나가야지 신고가를 유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단가를 보게 되면 일단 일전 구간에 한 차례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줬으면 이제 신고가를 더 형성을 할 수가 있었고, 저는 어제까지의 흐름이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는데 어제 다시 한번 수급을 밀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갈려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향후에 어떤 사업성을 보더라도 포스코 DX가 원래 이제 포스코 ICT잖아요. 그런데 네네. 원래는 IT 사업 쪽에 대해서 이제 주로 담당을 하다가 물류 자동화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확보를 하면서 물류 자동화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포스코 그룹의 양극재, 그다음에 뭐 음극재, 그다음에 뭐 물류 자동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포스코 DX가 담당을 하게 될 거니까 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실적 기대감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잘 반영이 된 건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체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 의도가 오늘 약간 생겨난 게 아닌가 판단이 돼요. 그러면서 오늘 물량이 조금 적게 나왔으면 그러면은 이거 약간의 이제 허수에 대한 물량이다. 오히려 지금 여기서 물량을 한번 털어낸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량이 오늘 적게 나온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선 대응은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매수가가 그래도 상당히 저점에서 잡히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이 11선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14,000원 정도,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13,0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지, 무언가 이제 들고 갔다가 출매하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할 만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청자님께서 무언가 장기적인 방향성보다는 단기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11선 구간은 이탈하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단가는 15,100원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이탈을 하면 한 차례 차익 실현하셨다가 향후에 지지받고 다시 한번 힘 들어올 때 그때 재미있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뚫어줘야 되는 구간은 17,000원 구간이 될 겁니다. 이 구간에 지금 또 단기적으로 매물이 한 차례 두 차례 형성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구간을 또 뚫어줘야지 신고가 부근까지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17,000원 안내를 드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 신고가 부근에 차익 실현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방향성에 맞추어서 시장도 안 좋으니까 정리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15,100원 그리고 17,000원 가격 기준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수익 조금씩 챙겨 나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포스코 DX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4차 산업 반도체님께서 이오테크닉스를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상당히 좀 잘 올라갔죠. 2.5%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 거의 109,200원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사셨던 가격이 103,000원이니까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실 때 사신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너무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최근일 것 같아요. 15%의 비중으로 담고 계시는데, 자, 이오테크닉스 관련해서 비메모리 AI 반도체 전망도 궁금하고 이 중기 목표가 길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알아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철순 이사님, 이 이오테크닉스 전망 좋습니까?
네, 뭐 지금 뭐 추세가 뭐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셔야죠. 자, 일단은 이오테크닉스는 우리가 보통 레이저 장비 업체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레이저 마커도 있고 어닐링 관련된 장비들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업황이 조금 1분기까지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조금 덜 나왔었는데 2분기부터는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잠깐 밀렸었던 이연 매출들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지금 비메모리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뭐 AI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뭐 HBM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업황이 반도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오테크닉스 정도면은 어느 정도 매출은 충분히 중간에서 따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 매출은 계속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장비 업체들 대비했을 때 이오테크닉스의 장점을 보면 사실 반도체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 이쪽에도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 분야가 가장 또 우리가 좋게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확대를 하면서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늘리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강점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는 뭐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추세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기관들이 일단 상당히 오랫동안 매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물량이 아직 뭐 크게 나오는 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조금씩 팔고 있긴 하지만 뭐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대량 매물이 한번 확 나왔다가 또 계속 팔다가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비중을 어느 정도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는 아직 상방을 좀 열어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중장기도 괜찮지만 사실 올해만 봤을 때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어서 반드시 작년에 이제 고점을 만들었던 구간들 이런 구간이나 또는 매물벽이 있는 구간들 이런 데에서는 저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면 일단은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라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일단 목표가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 부분까지 거의 올라왔거든요. 이게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저는 한 12만 원까지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좀 넓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11만 2,500원 정도 11만 2,500원 정도 여기서부터 12만 원까지가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먼저 저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먼저 저항이 나온다면 일단 수익 챙기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저점 만들고 올라갈 때 또 매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길게 보면 한 12만 원까지 보겠지만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11만 2,500원, 11만 2,500원 여기서부터 매물 저항이 시작되니까 혹시 좀 미리 밀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익절하시는 걸로 목표가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손절가도 잡아드릴 텐데요. 손절가는 지금 최근에 한 10거래일 정도 하단 보고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손절 라인은요. 1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 정도로 보시고요. 여기까지 내려왔다 또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좋게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10만 원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오테크닉스 4차 산업 반도체님께서 잘 고르셔가지고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항이 딱 부딪혔을 때 분할해서 익절하는 전략으로 가자고 얘기하셨고, 그럼 도대체 어디가 저항이냐? 11만 2,500원에서 12만 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12만 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자, 손절가 10만 원이니까 요 가격대로 잘 전략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10시 25분 지나가고 있네요. 저희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또 계속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고 저희 스피드 종목 진단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전화 한번 연결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상보요. 상보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지금 한 4,000원 정도고 비중도 한 40% 정도 되고 산재가 너무 오래됐네요, 지금. 시청자님 까마도 기억도 안 4,000원이면 나네요. 2016년 뭐 이때쯤인 것 같은데요? 2017년. 기억도 안 나네요. 이제 하도 오래돼요. 그럴 어떻게 만해요. 이렇게 네. 오래 가지고 계셨어요? 너무 어떡해요? 빠졌기 때문에 이제 네. 그 본전 때문에 그냥 어. 주구장창 그냥 좀 적으면 건데 네. 많이 해갖고 지금 수량이
그러셨네요. 이게 500원까지도 빠졌었으니까 네, 진짜 네, 너무 네.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네. 다시 2,500원대까지 어느 네, 정도 네.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는 좀 잘 대응해서 아이고.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그래야 게 될 가장 거예요. 궁금하세요? 아, 요거 지금 내가 가격까지는 갈 수 있는지 4,000원까지는 네. 그게 제일 궁금하죠 지금. 아, 제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상승세가 워낙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과연 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건지 비중도 40%면 적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김영일 네.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을 짜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어떡하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너무 안녕하세요. 힘드셨겠어요. 네, 이 종목을 정리는 일단 하고 싶으시죠? 아니, 그죠. 근데 이제 음. 너무 많이 빠져놓은 게 그걸 못 오고 있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해 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흑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네, 흑연 네. 이야기를 워낙에 많이 했고 흑연이 지금 이제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면 원래는 음극재의 주요한 소재입니다. 그러면서 네. 전기차 한 대당 50kg에서 100kg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모두 다 거의 대부분 양극재에 투자를 했고 양극재가 돈이 잘 되기 때문에 음극재에 대한 비중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흑연이 이제 점차적으로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많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2030년까지는 반드시 부족해질 거기 때문에 흑연을 지금 계속해서 확보를 해놔야 된다, 광산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저는 흑연 보면서 이게 과연 리튬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좀 저도 궁금하거든요. 비싸질 수 있을까? 이거죠. 왜냐하면 네. 리튬 관련주들 그냥 단순히 떠오르는 거 하나만 봤을 때 지오린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갔잖아요. 리튬 관련주들이 그때 당시에 뭐 2,000원에서 놀던 종목이 2만 원까지 가버렸으니까 실적이 하나도 안 받쳐주는데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자재고 그러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만큼이나 큰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다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흑연 관련해서 지금 그래핀 쪽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크리스탈 신소재가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1,000원에서 5,000원까지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흑연과 그래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크리스탈 신소재가 워낙에 상승이 많이 나왔고 원래 대장주였는데 워낙에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2등주인 상보에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또 워낙에 안 좋으니까 시장 안 좋을 때 건드리기 좋을 만한 게 또 원자재 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렇게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저는 사실 그저께 한 차례 또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거 이제 슬슬 멈추려나 했는데 오늘 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이러면은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 종목을 길게 들여봤을 때 2007년 이후에 거래량이 최근에 가장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오늘보다는 더 높게 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대응이 중요해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게 되면 2,900원대, 그 다음에 3,300원, 그 다음에 3,700원 이렇게 1차, 2차, 3차 단가를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구간을 하나씩 뚫어줘야 다음 단가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니까 어찌됐든 기회가 온 거긴 한 거거든요. 최근에 어찌됐든 1,500원 정도에서 놀다가 상승이 나왔으니까 기회가 온 거긴 온 거니까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은 염두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1차 2,900원, 2차 3,300원, 3차 3,7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제가 내일 정도에 만약에 이제 수급을 또 확인을 해서 이게 이 종목은 그날 수급을 또 확인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가네요. 네. 어찌됐든 내일 또 수급을 미뤄주면 더 갈 수 있다라는 네,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잘 보시고 오늘처럼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순전히 밀어주면서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더 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만약에 이런 윗꼬리 그리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살짝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일단 말씀드렸던 단가 2,900원, 3,300원, 3,700원 이 정도에서 한번 비중 축소를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맨날 전문가님이 전화해서 지금입니다. 수급 확인해 주시면서 타이밍을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스트죠, 그죠? 그게. 자, 그래도 시청자님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네. 이제 좀 기회가 왔으니까요. 그 예. 가격대 한번 잘 확인하시면서 수급도 꼭 체크하시고요. 꼭 예. 좋게 좋은 방향으로 좀 탈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속이 힘내세요. 우려나네요. 네, 힘내세요.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미리 좀 전화 주시지. 아, 그래도 잘 오셨어요. 잘 참으셨고,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또 잘 잡으신 거니까. 그렇죠. 네, 진단 받으신 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힘내십시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체크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보겠습니다. 에몽님께서 네. 신흥 SEC 오늘 1% 이상 오른 그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52,700원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6% 정말 힘드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가격대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이때 한 3, 4월 요 사이 때 잠깐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 버렸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약간 바닥에 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에 사셨더라면, 올해 사셨더라면 사신 다음에 갑자기 다 내려가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신흥 SEC 이 전망이 없어서 하락한 건지 왜 하락한지도 좀 알아보고요. 앞으로 계속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지 체크해 볼게요. 이사님, 이 종목은 괜찮은 종목입니까? 좋은 종목입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밀렸어요? 그러게요. 사실 근데 그 4월 달에 밀렸던 종목들이 너무 많았죠. 왜냐면 지수 자체가 좀 밀렸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까지는 사실 많이 오른 거거든요. 4만 원에서 뭐 6만 원까지는 못 갔지만 네. 그래도 꽤 그냥 올랐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그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매출이 거의 100%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CID라고 해서 이 소형과 원형에 들어가는 안전장치 그리고 이제 캡 어셈블리라고 해서 중대형 전지에 들어가는 건데 뭐 중대형 전지 매출이 좀 더 크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회사는 이제 삼성 SDI를 통해서 보통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게 약간 조금 디스카운트 요인은 계속 됐었어요. 왜냐하면 거래처가 이제 삼성 SDI가 없었고 네. 삼성 SDI가 사실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는 예. 지금 발주가 제일 늦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투자를 좀 늦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은 부담 요인이 됐었다. 할인 요인이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삼성 SDI가 이제 장비 발주 같은 경우는 이건 여기는 부품이긴 하지만 일단 장비가 뭐 들어가야 그다음 부품도 가고 소재로 가니까요. 그렇죠. 일단 4분기 때 삼성 SDI 장비 발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내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랑 헝가리 쪽에도 이제 공장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매출이 좀 증설 효과가 나오면서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쁘지 않다. 지금 지난번 1분기 때가 68억 원 정도 영업 이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제 120억 원대까지 순이익이 올라오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완벽하게 성공을 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분기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뭐 괜찮다. 그리고 지수도 뭐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도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실적 대비했을 때는 주가가 여전히 좀 싼 편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PER 밴드를 보더라도 사실 과거 평균치 대비했을 때 상당히 낮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역사적으로도 뭐 비싸지 않은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올해도 여러 번 매수하신 가격 위에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점점 더 회사의 업황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중장기 베팅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먼저 잡아드릴게요. 목표가는 당연히 저는 매수가 이상으로 중장기 관점이라면 매수가 이상으로 볼 건데요. 일단은 55,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가가 52,700원이신데 사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올해 가장 많이 거래가 터졌던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항은 분명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거기서 좀 소모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일단 회사의 어떤 전망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55,000원까지도 볼만한 매력이 좀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뭐 수주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좀 더 시간은 좀 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차피 중장기로 볼만한 기업이니까요. 손절 라인은
지난 5월달 저점 구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요.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시면서 수익권에서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기차 배터리 굉장히 뭐 트렌디한 그런 종목입니다. 신흥 SEC 이제 고객사가 좀 단조롭긴 하네요. 전망은 좋고요. 중장기 목표가 55,000원 그리고 사셨던 가격대에 많이들 계세요. 그래가지고 매물벽을 좀 참아보자. 그래서 손절가 45,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꼭 수익으로 연결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거고요. 우리 토마토 사랑님께서 히든카드 봐야 되는데 눈이 감겨요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참으세요. 띄워드릴 수도 눈 없고. 부릅뜨고 오늘의 히든카드도 굉장히 쏠쏠한 종목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또 빠르게 종목 진단으로 여러분들과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박정아 님이 보내주신 종목으로 진단할 거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94,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종목인데 올해 들어서 또 워낙에 급등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어서 10배 상승했잖아요. 15만 7천원까지 최고가 찍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길게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6만 8,1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높게 사셨습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청자님도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일단 AI 쪽이 워낙에 올해 좀 핫했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끌어다 쓴 것 같아요. 미래의 네.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시각은 결국에 돈 되는 걸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쪽이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AI의 어떤 미래성, 챗봇에 대한 미래성, 성장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굉장히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에 돈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코난 테크놀로지도 아직 적자거든요. 네. 그래서 돈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시각이 당장에 이제 반도체 쪽이 다 돈이 되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번 그 AI를 활용을 해볼까라고 해가지고 대본 쓰면서 네. 구글 바드를 한번 써봤어요. 대본 써달라고. 대본 써달라는 거 하면 또 너무 양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썼는데 되게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네. 그냥 이제 반도체 시총 최상단 10가지 종목 알려줘. 네. 라고 했더니 10가지 중에 3개가 전기차가 껴있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래가지고 그 종목들은 전기차야. 반도체 종목을 알려줘라고 했는데 그 종목들을 빼고 7가지 종목을 알려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쉽네요. 저도 네. 한번 해봤거든요. 한보람 아나운서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했더니 역시 자기의. 저 굉장히 자기의. 대단한 사람이던데요. KBS 출신의 SBS 출신의 아나운서고 네. 평창 올림픽 때 뭐 중계를 했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나오던데요. 진짜요? 네. 팩트 아닌가요? 팩트? 하나도 네. 맞지 않는다. 노력해야겠습니다. 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AI는 그냥 발전 초기 단계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당장에 돈이 안 되니까 기대감으로 올라온 건데 문제는 그 기대감이 너무 크게 발현이 되어버려서 당장 나오는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뛰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점에서 산 사람들은 여전히 수익 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오히려 고평가일 수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인 거고 그러면 AI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전만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이제 AI가 일상에 다가오는 시기가 됐을 때 그때 아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추세로 쭉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가다가 뭐 이제 어느 정도 구간에 왔을 때 확 올라올 수도 있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은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시청자님이 지금 현재 손절도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가능하시다면 해증 매매가 가장 좋겠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그 수익 본 만큼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수익 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장이 지금은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최대한 이제 뭐 좋은 종목이 나타나게 되면 그 종목으로 해칭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전략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정리 쪽으로 방향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에서 정리해요? 사실 저라면은 지금 당장. 지금 단가에서 왜냐면 저는 이제 워낙에 단기 트레이딩을 주로 하니까 그래서 저라면 지금 단가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가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부담이 있을 뿐더러 장이 안 좋으니까 교체할 종목이 당장에 안 보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직할 만한 종목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쪽으로 조금 비중을 실어서 수익만을 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잠시 후 알려드리는 히든 카드로 좀 그 손실을 메꿔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매도 타이밍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